말레이시아와 한국, 중국 이 세 국가의 범죄 조직이 연합해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혹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현재 총 26명을 검거하여 그중 14명을 구속하였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팀에 의해 대규모 마약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고 필로폰 밀수에 연루된 혐의로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을 경찰이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마약 밀반입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번지며 고광효 관세청장이 핸드폰을 4번 바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세요? 용산하고 수도 없이 통화했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인천공항하고 김해공항을 12번 침투를 합니다. 이 수사를 막은 겁니다. 2월 27일 날 신준호 부장검사, 김태호 주임검사가 말레이시아 공범 3명을 체포를 합니다. 여기서 그 자백을 받았는데 추가 기소되거나 수사가 진행된 사정이 없습니다. 백혜룡 경정의 폭로 속에서 우리가 놓친 고리, 미싱 링크가 있습니다. 세관은 이미 얘네들이 마약을 밀반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죠. 검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게 핵심이었고 이거 검찰 사건이에요. 그럼 검찰이 후속 수사에 착수를 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게 냅둔 거거든요. 이 다큐는 넘치는 의혹 속에서 우리가 지나친 미싱 링크, 검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뜬금없이 이 사건 수사하다가 용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일반적인 얘기입니까?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때는 김찬수 사장님이 대통령실과 전혀 무관한 얘기고요. 경찰, 검찰, 관세청이 근데 이 세 개 기관이 함께 합작해서 수사를 방해할 만한 그 윗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윗선은 대통령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대규모 필로폰 밀반입을 막아낸 당시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 팀장인 백혜룡 경정은 지난 여름 국회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마약 수사 외압을 폭로합니다. 백혜룡 수사팀은 어떤 수사를 했던 것일까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인천공항하고 김해공항을 12번 침투를 합니다. 20명이 번갈아서 2명 내지 6명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인천공항의 현실입니다. 이 수사를 막은 겁니다. 백혜룡 수사팀에 의해 드러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은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인천과 김해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합니다. 총 12번, 많게는 6명에서 적게는 2명이 번갈아가며 몸에 필로폰을 숨기고 세관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필로폰은 경찰 추산 최대 111kg, 시가 약 3,500억 원에 달하며 대한민국 국민 390여만 명이 일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 관문인 인천공항을 통해서 그런 대규모 마약이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요. 그런데 제작진은 백혜룡 수사팀이 해당 마약 사건을 인지하기 약 7개월 전인 2월 27일에 검찰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대규모 필로폰 밀반입에 대한 단서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제작진은 2월 27일 검찰에 의해 체포된 마약 조직원들의 판결문과 증거 목록표를 입수했습니다. 증거 목록표를 보면 이날 체포된 마약 조직원 중 1명이 27일을 포함 3차례나 국내로 필로폰을 몸에 숨기고 들어왔다고 자백합니다. 판결문에는 해당 피의자의 입국 날짜와 관련된 법정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피의자 B는 1월 27일과 2월 6일에도 마약 운반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 판결문과 증거 목록표에 등장한 피의자 B는 1월 27일 마약 밀반입 당시 세관의 조력을 받았다고 진술한 조직원 중 1명입니다. 다시 말해 검찰은 최소한 조서가 작성된 날에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1월부터 수시로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2월 27일 마약 조직원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부두목의 수첩에 기재된 마약 운반책들의 인적 사항과 입국 내역 또한 확보했습니다. 그럼 이후 검찰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을까요? 2월 27일에 검찰이 검거를 하면서 그들의 진술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증거를 보니까 부두목의 수첩에는 공범에 해당하는 운반책들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다.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증거는요. 수첩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도 증거 능력을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수첩과 그리고 자백 그리고 기록 이 정도면은 증거가 차고 넘쳐가지고 수사를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죠. 검찰이 확보한 부두목의 수첩에는 7월 5일에 입국한 마약 운반책 2명의 이름도 들어있었고 이들은 아피스에도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아피스는 해외 항공사에서 전송받은 승객 정보를 분석하여 세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에게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마약 우범자들을 아피스에 등록하면 입국과 동시에 세관에 통보가 되고 마약 밀수 우범자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7월 5일에 입국한 마약 조직원들을 잡지 못했을까요? 7월 5일 날 그들이 밀입국했다. 근데 2월 초에는 적어도 다 특정이 되어 있고 3월 초에 아피스에 등록도 다 되어 있고 부두목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도 다 나와 있잖아요. 왜 안 잡았을까? 수사를 안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정리하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조직적인 범행을 적어도 검찰은 2월 27일에 조직원 3명을 검거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한 시점에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드러나지 않았던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실체는 세관도 검찰에 의해서도 아닌 6개월 뒤 영등포 경찰서의 백혜룡 수사팀에 의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세관은 이미 얘네들이 마약을 밀반입 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죠. 그죠? 검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은 대한민국 사상 2번째로 많은 마약이 들어왔죠. 그거를 세관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서울의 영등포서에서 그것도 강력팀이에요. 마약팀이 아니고 강력팀에서 검거하고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왔다는 걸 알았다. 만약에 말이에요. 영등포서에서 그걸 몰랐다.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마약이 들어왔을까요? 우리나라에. 와, 엄청난 마약이 들어왔을 겁니다. 백혜룡 수사팀이 차단한 필로폰의 양은 약 127.8kg. 우리나라 국민 400여만 명이 일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만약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고 백경정 팀이 잡지 못했다면 그대로 국내로 유통될 마약이었습니다. 과연 검찰은 수사를 안 했을까요? 만약 수사를 안 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검찰 출신의 양분남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인천세관에서 2월 5일 날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둔 마약 사업은 밀반입 한번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범자 정보 분석표를 만들고 그달 27일 날 3명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잡히게 되죠. 근데 그 3명 중에서 가장 두명격인 사람이 소지한 수첩에 방금 말씀드렸던 우범자 정보 분석표에 들어있던 12명에 대해서 리스트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 12명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만약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아직도 검찰의 직무유기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했다면 최소한 본인의 죄를 자백한 피의자 B에 대한 추가 수사나 기소가 있어야 했습니다. 2월 27일 날 신준호 부장검사, 김태호 주임검사가 말레이시아 공범 3명을 체포를 합니다. 여기서 그 자백을 받았는데 추가 기소되거나 수사가 진행된 사정이 없습니다. 백혜룡 경정의 폭로는 사실일까요?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엄중한 시기, 과연 검찰은 수사를 안 한 것일까요? 결국 이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 제작진은 2월 27일에 검거되어 자신의 여죄를 자백한 피의자 B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은 자신의 죄를 자백한 피의자 B씨를 접견하기 위해 대전교도소를 찾았습니다. 30분 후 얘기 들었어? 예, 들었고요. 그 피의자 분께서 그 검찰 조사 받았고
여러 번 자백했고 하지만 2월 27건 이후에 추가 조사받거나 기소된 거 없다. 맞죠? 예. 네, 아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추가 조사나 기소받고 이런 거 없다고. 네, 예.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피의자 B 씨는 제작진에게 구치소에서 검찰 조사받은 거 맞다. 필로폰을 몸에 지니고 다른 날에도 들어왔다고 여러 번 자백했다. 2월 27일 마약 밀반입 건으로 확정 판결 받고 교도소로 왔다. 그 건 말고 검찰에서 추가 조사받거나 기소받은 거 없다 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만약에 12명의 마약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능력 부족으로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본인들이 자백받은 마 씨의 다른 범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기소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1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백한 피의자 추가 조사도 없고 기소도 없다면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검찰이 피의자 B 씨의 추가 조사나 기소가 없었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됩니다. 제작진은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 B의 접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교도소 관계자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거 확정 판결 난 거고 상고 취하하고 이 상태에서 징역 사는 거고 추가적으로 조사든지 기소든지 저희한테 나타나는 건 없네요. 실제로 피의자 B는 2023년 2월 27일 마약 밀반입 건으로 기소가 되고 그해 12월 21일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즉 대전교도소 관계자 말에 따르면 피의자 B 씨가 자백한 다른 여죄에 대해서는 조사는 물론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찰 수사팀에 입장을 물었습니다. 피의자 B의 자백과 부두목의 수첩을 통해 9명을 아피스로 특정했다. 7월 5일 날 2명이 들어왔을 때 마약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추적을 위해 입국시켰다. 그 이후에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인원들이 아피스 걸린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후 백혜룡 수사팀에서 검거를 해서 사건이 커진 것이다. 추적 수사를 위해 고의로 입국시켰다는 검찰 주장은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없고요. 그럼 그 후에 추적 수사 중이니 검찰이 검거했어야 하죠. 그런데 백경정 팀이 검거했잖아요. 담당 검사는 마약 수사로 잔뼈가 굵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약 수사 경험이 없던 백경정 팀이 검거했을 리가 없죠. 그럼 본인의 여죄를 자백한 피의자 B에 대한 추가 수사는 했을까요? 피의자 B에 대한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자백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범들이 부인을 했고 본인 진술밖에 없고 당시에는 추가 수사나 기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마약 수사에 있어서 공범에 대한 수사 착수는 이미 검거한 피의자 자백이나 진술부터 시작하는 게 타당하죠. 피의자의 자백과 부두목의 수첩에 적시된 내용만으로 수사할 수 없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없어요. 검찰이 2월 27일 날 근거한의 진술과 수첩에서 조직적인 마약 밀매의 정황을 파악했다면 그 전에 뭐 수차례 걸쳐 대량의 마약이 들어온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 그 건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다면 그것은 뭐 말할 수 없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봐야죠. 직무유기입니다. 반드시 수사나 감사나 이런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사건의 본질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관 공무원의 검찰의 지휘를 받고 이거 검찰 사건이에요. 그럼 검찰이 직무를 어느 정도 소홀히 한 거죠. 다 검찰 책임이에요. 검찰의 직무유기 관련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백혜룡 경정의 폭로 속에 숨겨진 미싱 링크. 과연 검찰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대규모 필로폰 밀반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안 했을까요? 안 했다면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